네, 반갑습니다. 돈 되는 주식TV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원전 1500조 수주 잭팟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이 기업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도 준비된 내용, 새로운 종목까지 끝까지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되는 주식 바로 시작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사우디 복합화력 발전소 두 곳에 1500 규모의 터빈 발전기 공급 소식이 들렸죠.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곳이죠. 한 곳은 이제 타이바 복합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는 카심 복합화력 발전소 600메가와트급 스팀 터빈 발전기를 한 기씩 공급을 해서 두 곳에 1500억 수준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번에 뭐 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현재 기조는 기름을 넘어선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원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탈 오일, 기존에 그 에너지를 좀 넘어가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원전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런 원전에 대한 스타트를 우리나라가 끊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개화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계속해서 줄줄이 연달아 수주 계약을 터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UAE까지 현재 공급 계약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중동발 계약 대박이 계속해서 이뤄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원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물가 치솟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물가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한번 오른 물가는 전년 비 대비해서 조금 덜 오를 뿐이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고요. 이 원유, 에너지도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원유에서 파급되는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미국이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 중에 하나가 중동 중에 이제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오일을 가장 많이 생산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미 그걸 미국이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유 물가가 그래도 컨트롤되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이고,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에 원유의 앞으로 이제 사용 연한이 학창 시절 기준으로 30년 남았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30년 전에도 30년 남았고 20년 전에도 30년 남았고 10년 전에도 30년 남았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원유 채굴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기존에는 채굴하지 않았었던 심층부까지 채굴을 하러 갔더니 기술들이 좋아져서 그 원유까지 다 채굴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상 무제한 아닌가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나마 원유 가격이 컨트롤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는 원전이에요. 원전은 사실 단순하게 효율로만 따지면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가장 좋은 원전이에요. 실제로 원전을 만들어 놓은 후에는요,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생산할 수 있고, 원전을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에너지발 타격을 받았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전 강국이 원래 유럽입니다. 유럽이 다시 한번 원전 지지, 심지어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전 정권에선 탈원전을 그렇게 선언했는데 다시 원전으로 회귀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미래는 상당히 밝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상업용 원전을 가동하는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원전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생산 기준으로는 1위입니다. 설계는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 기술들을 가져와서 지금 잘 생산해 내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스페인, 브라질, 일본을 제외한 17개국은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지지가 반대보다 많다.
자, 결국에는 원전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원전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만약 발생하고, 만약에 시민들,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원전이 좋다라고 해도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결국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원전의 미래는 밝겠다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원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원전이 필수 불가결한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현재 지금 반대하는 시민, 국민, 국가들도 점점 넘어가지 않을까. 현재는 다수가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지가 높다라는 부분만 체크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이나 벨기에 같은 탈원전을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원전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응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밀어붙여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원전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탈원전을 아무리 중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 시민 시대가 넘어갈수록 정치가 선거가 진행될수록 결국 이런 흐름들로 넘어간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흐름 정도만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원전 계속 사용하자가 82%예요. 굉장히 원전에 대해서 친화적인 국가이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원전의 수혜국이에요. 원전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수출을 떠나서 당장 우리가 생산하는 원전의 발전 에너지가 30% 수준이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통계치도 나와 있지만 이 노란색이 원자력이거든요. 원자력이 탈원전에 따라서 좀 줄었다가 다시 한번 좀 증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정책과도 무관하게 이미 이 30%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원전이라는 에너지예요. 원자력 에너지라는 건데, 이거는 10년, 20년 전에도 이 그래프랑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원자력 선진국이라는 것이고, 원자력을 과거부터 잘 사용해온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외에는 뭐 석유, 가스, 신재생 에너지들이 있죠. 신재생 에너지들도 흐름상 점점 커져가는 부분이고, 지금은 뭐다? 원자력까지 같이 묶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보고 있는 것들이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라는 부분만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은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이라든지 SMR 같은 소형 원전 에 대한 선도국 도약, 뭐 그리고 소형 원전 클러스터 육성 같은 걸로 해서 앞으로 1조에 대한 특별금융, 그리고 R&D에 4조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또 이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9배나 증액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창원 경남이 또 나름대로 또 이런 무기나 이런 부분에 그 선진국이었던 것처럼, 무기의 창고가 됐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원전이라는 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가 될 것 같은 그런 흐름대로 나온다라는 거고, 정부에 돈이 들어간다라면 결국 산업에 대한 이익까지, 매출까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도 역시나 최근에 승인한 것이요, 바로 NGR라는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최종안이 채택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럽판 IR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데, 이제 여기서 EU 여개국가 제품이 50%가 넘지는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지만, 현재 지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어디다? 바로 소형 모듈 원전이랑 차세대 모듈 원자로가 된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법안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여기를 보조금까지 받아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하지만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기업이 비즈니스전에서 수익 숫자 잘 찍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 정책, 세계적인 정책에서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봐야지만 결국 거기가 돈이 되는 거고요.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그 더 많은 부가가치를 잘 창출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 그 어떤 오너나 기업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원전에 대한 흐름들은 보조금까지 받아서 어떤 기름이 좀 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전에 대한 사조에 대한 금융 지원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내용도 좀 보시면 이제 R&D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간 4조 원 투입이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창원 인근으로 해가지고 중장기 로드맵 짜서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감을 또 계속 만들어낸다. 3조 3천억 규모의 일감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파급되는 지역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 대한 어떤 그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고, 또 이만큼 인재들이 원전에 또 몰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반도체처럼 원전에 인재들이 몰려들게 된다면 결국 원전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최근 나온 소식인데요. 원전 설비 수출 기업에 1250억에 대한 보증보험이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 정부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캐칭하셔서 수혜볼 수 있는 기업들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상당히 기대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 보면은 기존의 무보라고 해서 이제 무역 보증이죠. 무역을 할 때 수출을 계약을 따오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내주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신용이나 자본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출 자체만으로도 무역보험 공사가 보증을 해주게 된다면 재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돈이 팍팍 나오는 거죠. 근데 원전 수출 보증이 나오게 된다면 심사를 통해서 특별한도 3배까지, 특례 심사 없이도 1.5배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좀 소형권 200만 불 이하라고 한다면 20억 원, 30억 원 되는 것들은 한도 심사를 아예 생략하겠다. 근데 신용도 너무 취하는 또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뭐 또 좀 이제 조작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진짜 보증을 해줘도 그 20억조차 이행을 할 수 없을 확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보험 보증료에 대한 또 돈을 내긴 내야 돼요. 근데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돈을 깎아준다라고 하죠. 정부가 이렇게 수출에 대해서 보증을 지원해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수출을 따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개선을 해주는 거죠. 얼마 전에 나왔던 또 수은법을 봐야겠죠. 수은법 개정하면서 법정 자본금 15조에서 20조를 올리면서 수혜받았던 섹터가 어디였었죠? 바로 K방산주 섹터였었죠. 이때 수은 자본금을 15조에서 25조로 증대하면서 이때 무기 수출에 대해서 거의 뭐 30조를 갖고 왔었는데, 실제로 1차 수출 물량만 소화하다 보니까 이미 한도 자금을 다 쓴 거예요. 이 수은법 개정되기 전에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더 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남은 수주에 대해서는 20조 넘는 수주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돈을 안 대주면 생산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출을 따졌어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그 수출을 순조롭게 소화할 수 있고, 물량 소화를 잘해야지 또 그 다음 수주 따오겠죠. 너네 내가 30주 발주해도 20조 10조밖에 못 갖고 오고, 심지어 5조 1조 이렇게 갖고 오게 된다면 신뢰가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무기들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걸 또 다시 재거래할 확률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은이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LIG 넥스원이나 풍산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법을 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주가도 52주 신고가 몰릴 만큼, 그만큼 또 방산 ETF에 아예 통째로 수십억대 뭉칫돈이 몰릴 만큼 좋은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에 따라서 같은 흐름들 이어가시면 투자 트레이딩 아이디어, 인베스팅 아이디어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열풍 때문에도 뭐 빌 게이츠도 원전 지어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형 원전 시스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만큼 AI 열풍 때문에 전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 기주로 바뀌는데도 저는 기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원자력 발전은 미래가 전도 유망하다라는 것이고, 관련주도 수혜가 되고 있고, 당연하지만 미래에도 더 높은 상승이 기대된다. 그럼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 프로젝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2개씩 발전기 공급한다라고 했죠. 1개씩 해가지고. 근데 이때 들어간 게 BHI예요. BHI는 여긴 1,500억 규모가 아니라 2,000억 규모의
배열 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같이 들어간 기업인 BHI인데 비교적 현재 부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BHI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시대가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 빠르게 전기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요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또 다른 기업으로는 또 배열 회수 보일러에 대한 내용인데 중동 발전 시장에 따라서 같은 재료예요. BHI랑 S&T 에너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동 진출을 하죠. 배열 회수 보일러 이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전 산업 핵심 기자재 수주에 주력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나올 수 있고요. 사우디 아람피코, 사우디 국영 기업이자 이제 뭐 전 세계에서도 뭐 1, 2위 뭐 가라면 2위, 3위 가라 그러면 서러울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람코랑 이미 그런 계약들을 체결해가지고 공급 체계 구축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좋은 스토리들 많이 기대되는 종목이 S&T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차트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BHI 먼저 볼게요. BHI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나오는데 이제 막 저점 탈피해가지고 상승 랠리 만들어서 이제 막 정배를 만들었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저점 꾸준하게 올려가고 있는 우량한 기업이고요. 특히나 소형 원자로 관련해가지고도 계속 수혜해 볼 수 있고 현재 실적을 보시면 분기에 확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익 드라이브 걸리고 있고 매출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연간 100억 원 그 영업이익 내던 기업이 1년 한 분기에 100억 찍어내면은 이 캐페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400억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 시총 2,900억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 1,500억 수주를 받아와서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도 주봉에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주가 커플링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동시에 같이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전주 그동안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격인데 그동안 저점 많이 다졌기 때문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방향을 일봉상 잡았고 이제 여느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갈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은 이제 S&T 에너지죠. 이 종목도 이제 시총 1,000억짜리 종목이고 일봉상 뭐 바닥권에 있습니다.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전혀 부담 없는 자리 월봉에서도 조용하게 올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죠. 그만큼 이런 자리가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고 에너지가 잘 응축된 부분을 보입니다. 저점 올려가고 있고 윗꼬리도 한번 크게 수익 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량들도 잘 털어냈고 거래량 빠지고 다시 붙을 때에는 현재 저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승이나 급등 정도로 그리고 시세 출발점이 될 만한 자리라고 기술적으로 분석되는 자리이고요. 시총 1,600억짜리 종목이 영업이익 200억 내면서 분기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 보이죠.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메리트들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우디발, 중동발 수에 기대되는 종목이 누구다? BHI랑 S&T 에너지 그리고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돈되는 주식TV는요 실시간 주식 스터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2주 전 3주 전 방송을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장중 실시간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초바닥권 종목만 제가 소개해 드려서 상승이 굉장히 또 이런 트렌드 있는 정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도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안전하게 손익이 높은 자리에서만 공략해도 트렌드 있는 정보와 결합돼서 트렌드 있는 수급과 결합돼서 굉장히 빠른 상승 나오는 방이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주식 스터디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만 클릭하시면 100% 무료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바로 입장하셔서 하루라도 빠르게 도움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방송 끝날 때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제발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회수 막 100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원래도 막 여기 보시면 몇 개 올린 적은 없지만 200 이게 알고리즘이 타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2000회가 나와도 댓글이 안 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보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뭐 점을 찍어줘도 좋고 뭘 1을 찍어도 좋으니까 그냥 제발 댓글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도 좋으니까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오늘 종목보다도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주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